학창 시절 제일 잘 나가던 지수야. 네 남편 회사는 이제부터 내 남편 결정에 달렸네. 잘하자. 이지수 35세는 10년 만에 열리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을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수에게 고등학교 시절은 빛나는 기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고, 체육대회에서는 늘 MVP를 차지하는 만능 스포츠 소녀였다. 길고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덕분에 남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투표 1위였으며 선생님들마저 그녀에게 아낌없는 애정과 기대를 쏟았다. 그야말로 학교의 퀸이었다. 반면 윤세미에게 고등학교는 암울했다. 세미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통통한 체형에 성적은 늘 중하위권이었다. 친구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희미했고 늘 이지수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모든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세미는 이지수가 선생님에게 칭찬받을 때마다 남학생들이 이지수의 사물함에 놓고 간 쪽지를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열등감을 숨겼다. 세월이 흘러 동창회 장소인 선진그룹 VVIP 연회장에 들어선 지수는 옛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윤세미를 마주했다. 이지수는 채도가 낮은 짙은 네이비 색상의 실크 블라우스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재단된 와이드 슬랙스 차림이었다. 옷감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은 있었지만 로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가방은 디자인이 심플한 토트백이었고 액세서리는 결혼 반지 외에 가느다란 플래티넘 목걸이 하나뿐이었다. 전체적으로 절제된 콰이어트 럭셔리 분위기였다. 반면 세미는 온몸으로 불을 과시했다. 그녀는 샤넬의 트위드 재킷과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는데 재킷의 금장 단추와 화려한 로고가 눈에 띄었다. 들고 있는 가방은 악어 가죽 패턴이 들어간 에르메스 버킨백이었고 귀에는 수십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듯한 거대한 귀걸이가 빛났다. 세미의 옷차림은 지금 내가 너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 세미는 일부러 지수에게 다가와 잔을 부딪혔다. 어머,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고등학교 때 기억나니? 그때 이야기나 좀 해볼까? 기억나지? 세미는 주변 동창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키웠다. 그땐 지수가 학교에서 최고였잖아. 인기짱, 공부짱, 만능 퀸카. 남자애들 전부 지수 뒤만 졸졸 따라다녔는데 안 그러니 지수야? 세미는 이내 노골적인 미소로 지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잘 나갔던 지수가 왜 이렇게 오늘 모습이 너무 평범한 거니? 너무 노멀하잖아. 뭔 일 있었어? 그 잘 나가던 지수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거니? 명문대 나와서 한다는 게 스타트업 사장 아내라니. 불안정해서 밤에 잠은 제대로 오니? 난 우리 정우 시선진 그룹 인사 상무가 버는 돈으로 잠이 솔솔 오는데 말이야. 정말 윤세미의 자랑과 잘난 척은 과하다 못해 지나치게 넘치고 있었고 난 속이 너무나 불편했다. 그런데 문득 선진그룹이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났다. 선진그룹 인사상무라고
남편이 지수는 속으로 어제 저녁 남편이 밥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여보, 내가 이번에 큰 계약건 선진그룹과 하게 됐거든. 조금만 참아, 마누라. 내가 호강시켜 줄게. 지수는 순간 세미가 선진그룹의 인사과상무가 남편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졌고 심장은 요동쳤고 가슴이 철렁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고 내 남편이 이번에 선진그룹과 계약을 하는 스타트업 하청업체 대표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지수가 마음이 작아지고 굴욕감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세미는 샴페인 잔을 살짝 기울였다. 이때 이러한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는 지수의 소식을 잘 알고 있는 한 친구가 그 자리에서 말을 이어서 했다. 아참, 지수 남편 회사 시그마테크가 요즘 핫하대. 요번에 선진그룹이랑 큰 계약건 진행한다네. 이 말을 들은 윤세미는 눈빛이 마치 사슴을 본 하이에나처럼 반짝였다. 아, 그랬어. 진짜 지수 남편이 거기 대표였구나. 우리 정우 씨가 선진그룹하고 거래하는 업체들과니 하는 거기 최종 승인 라인에 앉아 있는데 혹시 지수는 알고 있었니?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남편 태연이 그토록 공들였던 선진그룹의 계약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자신을 가장 증오하는 동창의 남편이었다는 이 잔인한 갑을 관계의 진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윤세미의 열등감과 증오가 이제 남편의 사업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 지수는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꼈다. 세미는 지수의 충격에 찬 표정을 즐기며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지수야, 너도 알잖아. 남편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 계약 앞에서 술술 풀리려면 안에서 내조도 잘해야 하는 법이야. 안 그래? 이번 일 성사되려면 너도 내조 좀 해야지. 동창회 다음 날 지수의 우려와 분노는 잔인한 현실이 되어 닥쳤다. 남편 김태현은 시그마테크의 사활이 걸린 선진그룹 계약이 무기한 보류 통보를 받았다. 태연은 사업가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 때문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밤새 거실을 서성이며 넋을 놓았다. 계약서상 모든 조건은 완벽했어. 우리가 제시한 기술력은 업계 최고였고, 그런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말도 안 되는 코멘트가 들어왔다고 하네. 협력사 CEO의 리더십 안정성 재검토가 이유래. 지수야, 이건 명백히 트집이야. 마치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미리 알고 있던 사람처럼 핵심을 찌르는 이상한 코멘트들이야. 태연은 분노를 넘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번 계약이 틀어지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모든 자금이 묶여. 우리 회사 끝장이야. 나는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는 남편의 힘겨워하는 우울한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원초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향한 동창의 치졸한 질투 때문에 남편의 사업과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사적인 모욕을 넘어선 사회 정의의 훼손이었다.
태연 씨, 당신은 잘못 없어. 이건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야. 지수는 태연의 손을 잡았지만 속으로는 박정우 상무의 행동에 대한 미스터리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선진그룹이라는 굴지의 대기업 상무가 아내의 시기 질투 때문에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계약에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 박정우 상무의 행동은 아내의 부탁을 받은 개인적인 보복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대담하고 무모했다. 마치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쎄한 느낌과 찜찜함이 느껴져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지수는 남편 태연에게는 숨긴 채 자신의 대학 시절 알게 된 뉴욕의 베일에 쌓인 인맥에게 선진그룹의 내부 상황에 대한 조사 의뢰를 부탁했다. 특히 박정우 상무와 그의 인사팀이 최근 진행한 모든 비공개 문건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저 세미의 시샘이 아닐 수 있다. 이 개입 뒤에 더 큰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지수는 냉철한 이성으로 분노를 억누르며 이 부당한 상황을 정의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후 조사 결과의 단편들이 하나둘 메일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박정우 상무가 최근 외부 사모펀드의 고위 관계자와 빈번하게 만났다는 기록이었다. 이 사모펀드는 선진그룹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지수는 직감했다. 박정우는 단순히 아내의 복수를 돕는 것을 넘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선진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검은 커넥션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수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억울함을 넘어 남편과 자신이 지켜야 할 선진그룹이라는 공동체의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태연에게는 계약 보류의 이유를 절대 말하지 않았다. 무능한 인사 임원의 아내에게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도 지금도 힘든 상황에서 못난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까지 마음 아프게 했다는 자괴감에 자존감이 더 떨어져 매일 괴로워할 수도 있기에 난 사랑하는 남편이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싫었다. 지수는 하루하루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했다. 태연의 절망은 점점 깊어졌다. 계약 보류가 장기화되자 시그마테크의 투자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는 최대 계약 무산 위기라는 기사가 쏟아졌다. 태연은 사업가로서의 자존감이 벼랑 끝에 몰렸다. 지수야, 내가 이 계약을 살리기 위해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저들에게 빌기라도 해야 하는 걸까? 지수는 남편의 눈빛에서 굴종의 기운을 읽었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수는 태연에게는 비밀로 한 채 윤세미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접촉했다. 세미가 자주 이용하는 청담동의 최고급 브런치 카페로 그녀를 불러냈다. 세미는 지수의 연락에 득의양양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수가 비굴하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고 확신했다. 세미는 지수가 앉기도 전에 비아냥거렸다. 어머, 지수야.
네이비 옷만 입는 습관은 여전하네. 어우, 촌스러워. 근데 남편 회사가 망할 위기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브런치를 먹을 시간이 있니? 오늘은 어떤 내조를 부탁하려고 왔어? 세미는 턱을 괴고 지수를 비웃었다. 지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억누르며 미스터리한 대화를 시작했다. 세미야, 내 남편이 최근 사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더라. 이 얘기를 들은 윤세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지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특히 알바트로스 펀드 쪽 사람들 말이야. 지수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나오자 세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지수야, 우리 남편 뒤캐고 다닌 거야. 대단한 용기네. 참 대단해. 그래, 더 말해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수는 윤세미를 쳐다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남편은 윤세미,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에게 느꼈던 시샘과 열등감으로 인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네 부탁을 받고 선진그룹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어. 선진그룹을 위험한 상태로 만든 후 주식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네 남편은 외부 세력과 손잡고 그 세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이야. 내가 원했던 건 사소한 복수였겠지만 내 남편은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배임 및 횡령의 미끼를 물었지. 지수는 냉정하게 사실을 읊었다. 세미는 당황했지만 곧 분노로 폭발했다. 내가 감히 이 별거 없는 스타트업 사장 아내가 나를 협박해? 내가 우리 정우 씨한테 당장 전화해서 내 남편 회사를 아예 인수해서 없애버리라고 시키겠어. 이 말을 남긴 채 화가 난 상태로 세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 순간 지수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그시 지으며 테이블 아래에서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를 조용히 껐다. 지수는 이 대화로 박정우 상무의 비리 연루와 세미의 협박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분노와 정의 구현의 시간, 최종적인 카타르시스를 위한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 지수는 이후 곧장 미국의 아는 인맥에게 전화해서 선진그룹의 회장실에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정보 자료들을 넘기라고 전화를 하였다. 며칠 후 선진그룹의 분기별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다. 박정우 상무는 깔끔한 차림의 정장에 머리를 뒤로 넘기고 거만하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사회 회의실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외부 사모펀드의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월급장이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 주가 폭락의 책임을 회장이 지게 되면 회장이 사표를 쓰게 되며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이 회사를 쉽게 매각하여 넘길 수 있겠구나. 그럼 난 그 대가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이고 히야. 이러한 부푼 기대를 품고 상상을 하면서 회의실에 모인 이사회 사람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사회에 모인 사람들은 선진그룹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었다. 그룹의 계열사를 매각하여 이 사태를 마무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까지 몰아온 회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선진그룹 회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테이블 정중앙에 마이크를 잡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지금 현재 그룹의 주가 바닥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려는 그 순간 옆에 있던 정혜원 부회장이 회의를 중단시켰다. 회장님, 잠시만요. 그룹의 구조 개혁과 이 모든 위기의 실마리를 풀 핵심 인물이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이사회장 문이 열리고 이지수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절제된 모습 속에서 강력한 위압감이 흘러나왔다. 부회장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발표했다. 여러분 모두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갑작스럽게 모시게 된 이 여성분은 미국의 AI CPU를 생산하는 썸그룹 창립자의 친딸의 외손녀이며 저희 선진그룹의 최대 개인 지분 소유자입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개인 투자 회사 오리진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수년간 그룹의 숨겨진 재무 및 전략 고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회장부터 이사회 모든 사람이 놀라운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정우 상무는 아내의 고등학교 때 잘 나갔던 친구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작은 스타트업 대표의 아내라고만 들으면서 무시했던 여성이 그룹의 실질적인 오너였다는 사실에 공포와 경악으로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온몸을 떨었다. 지수는 단상에 올라 박 상무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박정우 상무님, 당신은 아내의 사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사 계약을 보류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알바트로스 펀드와 공모하여 시그마테크 계약 보류를 빌미로 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고 이 위기를 틈타 외부 세력에게 그룹을 넘기려 했습니다. 지수는 이어서 박 상무와 사모펀드 관계자 간의 녹취 파일과 비공개 문건을 이사회 모니터에 공개했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계약 보류의 미스터리와 이 위기의 흑막이 동시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지수의 폭로에 박 상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지수는 남편에게 가해졌던 부당함과 그룹 전체를 위협했던 악행을 낱낱이 파헤쳤다. 당신이 아내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시도했던 사소한 복수가 결국 당신을 배임과 횡령이라는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박정우 상무의 직위를 해제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사회장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벅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정우 상무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이지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윤세미의 열등감과 함께 자신이 가졌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무너짐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무관한 아내의 배경 덕분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뉴스에서는 곧바로 선진그룹,
인사팀 임원의 외부 세력 결탁 및 비리 적발이라는 속보가 터져 나왔다. 윤세민은 동창회 단톡방과 SNS에서 박정우의 불명예 퇴진 소식과 비리 혐의를 접했다. 그녀가 그렇게 자랑했던 샤넬 재킷과 버킨백,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이제 조롱과 비난의 상징이 되었다. 윤세민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이지수가 자신을 파멸시킨 선진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잔혹한 역전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의 분노는 순식간에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로 바뀌면서 마시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던졌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지수는 단상에 올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저는 오늘부로 선진그룹의 미래 전략을 총괄하며 능력과 정의가 최우선되는 조직을 만들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그룹은 더 이상 혈연이나 사적인 감정, 그리고 부당한 권력에 의해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김태연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김태연 CEO의 시그마테크는 이미 기술력으로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그룹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태연은 아내의 진정한 정체와 능력을 깨닫고 감격했다. 그의 사업 실패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자책감은 이제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완벽하게 치환되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성의 가치는 남편의 명함이나 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과 능력만이 진정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굴욕과 부당함에 대해 분노했고 그 분노를 정의 실현의 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부당한 권력은 결국 진정한 실력과 정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1년 후, 선진그룹의 로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 경직되고 위압적이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효율과 활력이 넘쳤다. 이지수 위원장이 주도한 능력 중심의 인사혁신은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김태연 CEO의 시그마테크는 이제 선진그룹의 가장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서 성공 궤도에 확고히 올라섰다. 이지수는 더 이상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와 시스템 개혁의 승리였기 때문이다.